뭐 아이폰, 갤럭시 이런 거 다 갖다 버려. 이게 최고예요. 그냥 올해 산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저도 좀 반신반의를 하면서 하나만 구매를 했는데 좀 이제 안 까먹게 자주 이용하는 그런 외투 같은 데다가 주머니에 하나씩 좀 넣어 놓으려고 더 사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인생템 된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물건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인생템이라고 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인생템이 있는데요, 겨우 10,000원도 안 하는 그런 아이템부터 한 50,000원 정도까지 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 보시고서 사용하시면은 저처럼 진짜 만족하는 아이템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짧으면 한 달? 그리고 길면 2, 3년까지도 사용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뭐 그런 아이템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정전기 방지 키링입니다. 저는 진짜 가을이나 겨울만 되면은 이 정전기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 막 문 앞에 갈 때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촐싹촐싹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해지고 옷 섬유도 막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가 엄청 극심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진짜 안 써본 방법이 없습니다. 섬유유연제 헹굼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최대한 헹굼 안 되게 이렇게 좀 방지하는 방법도 써보고, 섬유유연제 스프레이도 뿌려서 일시적으로 잡는 방법, 그리고 뭐 핸드크림도 발라보고 바디로션도 발라보고, 손잡이 같은 거 잡을 때는 팔뚝이나 뭐 팔꿈치로 먼저 대보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그냥 이거 하나 사세요. 진짜 이 정전기 방지 키링이 완전 효과 직방입니다. 이게 정전기가 일어난 상태에서 노트북 같은데 이렇게 딱 짚으면은 여기서 팍 정전기 일어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앞부분을 뭐 쇠 같은 재질 있는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은 여기에 순간적으로 수치가 확 튑니다. 그러면서 몸에 있던 정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 키링이 흡수를 한 거죠. 이 제품 안쪽에 그 전기 저항이 있어가지고 정전기가 순간적으로 흐를 때 이 안에서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의 경우에는 실제로 정전기가 일어나면은 그냥 아주 약간 미약한 정도, 충전 중인 노트북에 대보니까 미세전류 흐르는 정도라서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2단계로 표시된다, 그때부터는 약간 따끔하면서 기분이 나쁜 정도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3단계도 좀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찌릿했을 때 욕 튀어나온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겨울 외투를 벗거나 아니면 요 안에 있는 이런 맨투맨이나 니트까지를 딱 벗어 제꼈을 때 그때 어디 만지면은 딱 튀는 정도, 그 정도가 3단계 정도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안에 이제 요 티까지 다 벗었을 때 4단계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아마 4단계 정도면은 스파크가 보일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정전기 많으신 분들은 완전 인생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른 2,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고장이 좀 있다고 하고, 이용하고 나서도 정전기가 좀 남아서 뭐 정전기가 통할 때가 있더라,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저는 이 제품으로 샀는데 요게 한 9,000원 정도인가? 그 정도 하거든요. 저도 좀 반신반의를 하면서 하나만 구매를 했는데 좀 이제 안 까먹게 자주 이용하는 그런 외투 같은 데다가 주머니에 하나씩 좀 넣어 놓으려고 더 사려고 합니다. 겨울 되면은 정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댓글 한 번만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도무지 이거 공감을 안 해주더라고요. 나만 정전기가 이렇게 많이 튀나? 아무튼 정전기 많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이거 인생템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바로 파파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은 이현님 영상을 보고서 구입을 한 건데 그 모니터 조명바 대신해서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모니터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이 조명바를 소개한 적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잘 쓰고 있는데 이런 류의 제품 중에 유일한 단점 하나가 바로 가운데 부분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모니터 대부분들이 뭐 양옆이나 위쪽 상단 베젤은 좀 많이 줄여져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게 뭐 아이폰도 아니고 위에 노치가 생겨버립니다. 인터넷 하다 보면은 탭이 4-5개 넘어가는 건 순식간인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불편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스탠드이기 때문에 모니터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길이도 굉장히 넉넉하게 길다는 거예요. 120cm 정도의 작은 책상의 경우는 모니터 바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150, 180 정도 넘어가는 이런 책상의 경우에는 모니터 바만으로는 조금 부분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스탠드 길이가 80cm라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해줍니다. 제 책상이 지금 180짜리인데 이 제품도 끝부분에 약간 음영이 지긴 하지만 충분히 책상 전체를 밝혀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넓은 영역에서 빛을 조사해주니까
글씨 같은 걸 쓸 때 그림자가 덜 생긴다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스탠드형과 클램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스탠드형도 바닥에 납작해서 크게 거슬리지는 않지만 클램프형으로 나와서 책상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의 밝기나 색온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모니터함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니터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탠드는 좀 사용하기 어렵다 그런 점이 있는데 이 스탠드는 굉장히 충분히 높게 올라와 준다는 점도 좋았어요. 책상용 스탠드로는 끝판왕이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은 별도의 콘센트를 하나 꽂아야 된다는 점? 모니터 조명바의 경우에는 USB로 전원 공급이 돼서 콘센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데 이거는 별도로 전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선정리가 조금 불리하다 뭐 이런 정도에서 좀 불편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모프트 카드 지갑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제가 따로 단독 리뷰를 했던 제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 아이폰 영상에서 이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케이스랑 같이 5, 6만원 정도의 와디즈 펀딩을 했던 제품인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가격 대비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나 좀 케이스가 별로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맥스에이프 카드 지갑 요거만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제품의 가격이 한 2만원 정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2만원 근처로 판매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요 정도면은 충분히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1년 정도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 14로 오면서 이 14가 맥세이프가 조금 자력이 더 강해지기도 했고 이게 생각보다 떨어질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몇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지 스탠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책상에서 사용할 때는 세로 스탠드형으로 사용해서 중요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가로로 눕혀서 사용할 때는 보통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볼 때 이럴 때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카툭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아이폰 13이나 14로 오면서 이 카툭티가 진짜 심해져가지고 어떤 케이스를 씌우더라도 책상에서 이제 덜렁덜렁 거리죠. 그런데 이거는 넓은 부위가 바닥에 딱 닿기 때문에 책상에 놓고서 이렇게 간단히 터치할 때는 덜렁덜렁 거리지 않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예전 리뷰에서는 이게 두꺼워가지고 이거 단점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래 사용해보니까 오히려 장점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생폰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뒷면이 정말 미끄럽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으로 살짝 그립감도 좀 높여주면서 마찰력도 조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 이 마그네틱을 화장실에다 붙여가지고 샤워할 때 오디오북 같은 걸 듣는데 그때 진짜 좋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붙는 느낌은 아닌데 따로 건드리지 않으면 떨어지진 않아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단점으로는 이게 가죽 재질이다 보니까 이런 모서리 부분에 살짝 변색이 된다? 뭐 그 정도가 있는데 지금 1년 정도 썼는데 뭐 요 정도입니다. 뭐 아주 살짝 누래진 부분은 있긴 한 것 같은데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바로 카드가 고장납니다. 아니 카드 지갑인데 카드가 고장이 나요. 제 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한 처음 몇 달 정도는 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게에 있는 카드 리더기가 좀 고장 났나 보다, 잠깐 뭐 통신 오류 같은 게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카드가 고장 낸 거더라고요. 자력 같은 거를 차폐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그네틱 그냥 거치대다 요 생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카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교통카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통카드를 찍을 때는 따로 카드를 빼야 된다는 점, 요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검색해보니까 두 번째 버전으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버전보다는 그걸로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생템은 바로 이 몬스터 클리어 겔입니다. 실리콘 양면 테이프 약간 그런 건데 진짜 엄청나게 강력하게 달라붙어요. 일반 종이를 테이프로 붙이는 뭐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냥 물건 자체를 벽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테이프예요. 저는 이게 데스크 셋업에 진짜 필수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멀티탭이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벽이나 책상 밑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면은 바닥이 훨씬 깔끔해서 보기에도 좋고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사용 방법이 일반 테이프랑은 조금 다른데 부착하고 나서 한 10초 정도는 좀 눌러줘야 돼요. 특히 이 옆으로 벽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천장 같은데 책상 밑면에다가 이렇게 부착할 때에는 조금 더 충분히 눌러주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원 어댑터나 멀티탭 전부 다 책상 아랫면에다가 거꾸로 부착을 해놨고요. 고정적으로 쓰는 이런 멀티탭들 이런 것들도 바닥에다가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모니터 리뷰를 했을 때 모니터에 USB 허브가 붙어있는 거 그런 거 보시고서 이거 제품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그것도 모니터 부착용 허브를 따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일반 허브를 구매해가지고 부착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선 정리를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 배선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벽에다 부착을 해놨는데 뒷면에 있던 일반적인 양면 테이프가 다 떨어져서 이것들도 다 부분 이 클리어겔로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발매트도 로봇 청소기가 끌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발매트 밑에도 이거로 바닥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떼어낼 때는 비틀면서 떼어내면은 이게 자국도 안 남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벽지 있는 데다가 붙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붙이는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진짜 벽지 다 뜯어집니다. 찢어진 벽지 볼 때마다 아직도 전 마음 아파요. 그런 주의사항 빼고는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로 스마트 플러그예요. 요거는 외부에서도 내가 이제 전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데 활용하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활용을 하는데요. 먼저 데스크톱 원격 전원 부팅의 경우에는 WOL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 되지만 스마트 플러그로 조절을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먼저 바이오스 단계에서 전원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부팅되게 하는 설정을 해주면 외부에서 플러그의 전원을 껐다 켰을 때 자동으로 부팅을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쓰는 원격 프로그램이나 원격 어플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같은 거 이런 거 소비 전력 이런 걸로 계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소비하는지 이런 거 측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스마트 플러그를 꽂아 두고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소비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기를 많이 써도 되겠다 아니면 좀 줄여야겠다 이런 거를 바로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아닌 기기들을 스마트 기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전등의 경우에는 스마트 플러그 위에다가 꽂아두면은 원격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꽂혀져 있는 이런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에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콘센트를 꽂으면 바로 전원이 작동하는 이런 충전기 같은 거 아니면은 물리적인 버튼이 있어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 이런 기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 버튼 없이 코드를 꽂더라도 바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난연 등급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좋은 것 같아요.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플러그보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건데 모든 플러그를 다 바꿀 필요도 없고 내가 필요한 두세 가지?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생각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꾸준히 사용하면서 이건 정말 잘 샀다, 정말 잘 이용하는 그런 인생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생 가성비템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구매를 해서 한번 사용해보고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찍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제품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 데스크 셋업 같은 거 좀 자랑해보고 싶다, 특이한 제품이나 이런 거 좀 소개할 만한 제품들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간단한 사진 같은 거나 이런 사연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서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이나 아니면 메일 아니면 댓글로라도 남겨주세요. 아직은 좀 아이디어 기획 단계라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